옛날 조선 중기지방의 어느 대감집의 이화라는 과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23살에 아직 한참 젊은 며느리였지요. 시집 온 지 3년도 안 되어 서방이 지경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도 양반과 며느리로서 손색이 없도록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고 있었지요. 마님, 비단실이 마님의 저고리와 잘 어울릴 것 같옵니다. 색깔이 참으로 고운이 마님의 고운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요. 그러하냐? 내가 아직 그렇게 고와 보이느냐? 그렇습니다요. 마님께서는 처녀들보다 더 곱고 아름답습니다요. 여종 매향의 말에 과부 며느리 이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직도 아름답다는 말에 그녀의 가슴은 뛰었지요. 여종 매향은 어린 시절부터 이화를 곁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는 각별한 사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인이 시어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신다 하셨사옵니다. 시어머니 정씨는 엄격하고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이씨 대감댁의 마님이었습니다. 세찬이가 돌아온다고? 갑작스럽구나. 즉시 사랑채를 깨끗이 정리하거라. 시어머니 정씨는 둘째, 세찬이 평소 형수를 바라보는 눈빛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공부차 한양에 나가 있던 세찬이 돌아온다는 말에 은근 신경이 쓰였지요. 며느리 이화는 도련님 세찬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왠지 가슴이 떨렸습니다. 평소 세찬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통해 그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는 왠지 반갑기보다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질녘이 되자 정말로 둘째, 도련님 세찬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지요. 여종 매향이 창문 틈으로 그의 모습을 살짝 보았는데 몇 년 사이에 더욱 의젓해 보였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멋지고 의젓해지셨네요. 도련님이 멋지고 의젓해졌다는 매향의 말에도 며느리 이화는 그를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지 무척 궁금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더 컸지요. 둘째 세찬이 돌아오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종 매향이 잠결에 소피가 마려워 변소로 가던 중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후원 쪽에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 나는 쪽으로 살며시 다가가 보았지요. 형수님, 이렇게 만나 뵙기가 어려우니 마음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몇 년을 떠나 있는 동안 형수님을 잊어보려 노력했으나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지요. 매향은 깜짝 놀라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둘째 도련님이 작은 마님과 깊은 밤에 몰래 만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동생과 형수 사이이지요. 형수님, 형님이 돌아가신 후 형수님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어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세찬은 형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좁혀지자 숨어서 보고 있는 매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도련님의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아시게 되면 저희 모두 파멸당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형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진실이요. 형수님께서 행복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바람이지요. 그런데 그때 둘째, 도련님 세찬이 형수 이화의 손을 잡았지요. 그러자 작은 마님 이화는 움찔하며 얼른 손을 뺐지요. 여종 매향은 숨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척 위험해 보였지요. 도련님 이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형수님. 하오나 형수님을 향한 제 마음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 이화가 먼저 들어가고 세찬은 한동안 연못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숨어서 이를 보고 있던 여종 매향은 충격에 빠진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둘째 도련님과 작은 마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 무척 당황스러웠지요.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가 알까봐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우리 작은 마님 큰일 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매향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변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매향은 다음날 아침 작은 마님 이화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 그녀가 왠지 낯설은 느낌이었지요. 매향은 며느리 작은 마님의 눈치를 살피며 물어보았습니다. 마님, 아침차를 준비해 드릴까요? 그래, 매향아. 그런데 오늘따라 내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것이냐? 매향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작은 마님이 고마웠지만 오히려 그녀가 더 걱정되었지요. 아닙니다. 마님. 그저 잠을 설쳐서 그렇습니다요. 그날 밤 작은 마님이 걱정된 매향은 잠도 못 자고 있다가 후원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은 그곳에 도련님과 마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오려는데 작은 마님의 별채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그래서 매향은 작은 마님의 별채로 조용히 가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불 꺼진 작은 마님의 방에서 세찬 도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매향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형수님, 제가 이번에 한양에서 내려온 것은 사실 형수님 때문입니다. 형수님을 도저히 잊을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도련님, 이렇게 과거까지 포기하고 내려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님께서도 도련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머님께는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치를 것이고요. 형수님,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셔요, 도련님. 어머님께서 아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곳에는 형수님과 저뿐인데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안 돼요. 도련님 어서 나가주셔요. 갑자기 도련님이 힘을 썼는지 마님의 비명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매향은 너무 놀라 당장 뛰어들어가 도련님을 말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여종 주제의 양반들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결국 도련님께서 일을 저지르고야 마는구나.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마님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매향은 작은 마님이 걱정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한참이 지난 후 방 안이 조용해지자 매향은 얼른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뛰는 가슴을 잡고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대감마님이 아시는 날에는 큰일 날 것이구먼. 그날도 매향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나를 꼬박 샜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매향은 며느리 이화의 방으로 가옷 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그녀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별다른 내색이 없었지요. 마님,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사내와 밤을 보내면 어떤 느낌인가요? 여종 매향의 말에 며느리 이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매향과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갑자기 그런 것은 왜 묻느냐? 그렇지 않아도 어젯밤 도련님과의 일이 있은 후라 며느리는 뜨끔하였지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요. 저도 이제 시집갈 나이도 되었으니 별게 다 궁금해지는구먼요. 매향의 말을 듣고 며느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말이다. 별이 반짝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니, 그럼 밤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인가요? 매향의 말에 며느리는 뭐라 말해줘야 할지 몰라 얼떨결에 대답했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별들이 반짝이는 것이구나. 그런데 저는 슬퍼요. 저는 짝이 없으니 제 별은 반짝이질 않잖아요.
너도 짝이 생기면 내 별도 반짝일 수 있어. 그러니 너무 슬퍼 말 거라. 알겠어요. 저도 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제 별이 반짝이는지 그것부터 해봐야겠어요. 며느리는 경험 없는 여종 매향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무척 난감하였지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거라. 대신 사내만큼은 신중히 골라야 하느니라. 네, 알겠어요. 마님, 돌쇠나 멍쇠 같은 애들 말고 둘째, 도련님처럼 멋진 사람을 찾을 것이에요. 그 말에 며느리는 흠칫 놀랐지요. 아니, 예. 그렇다고 세찬 도련님과 밤일을 치르면 절대 안 된다. 알겠느냐? 걱정 마셔요, 마님.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구먼요. 그런데 도련님이 저한테 하자고 막 덤비면 그땐 어떡해요? 아, 글쎄, 제 친구 점순이도 도련님이 잠깐만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도련님이 다짜고짜 달려들었다고 했었구먼요. 며느리는 여종 매향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내게 그런 일이 생기면 혀를 깨물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고 몇 달 후, 둘째 도련님 세찬은 과거 준비하러 다시 한양으로 떠나갔지요. 그제서야 매향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기 전날까지도 밤이면 며느리 이화의 방을 찾곤 하였었지요. 그럴 때마다 매향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찬이 떠나고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매향을 불렀지요. 매향은 갑작스러운 대마님의 호출에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찾으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어서 들어오라. 매향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마님이 계신 안채로 들어갔지요.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시어머니의 말에 매향은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뭔가 알고 있는 듯하였지요. 네, 마님.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거짓을 고하겠습니까요? 그렇다면 요즘 내가 본 것을 내게 모두 고하거라. 마님, 본 것을 고하라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내가 한번 혼나봐야 다른 대로 말할 것이냐? 어서 고하지 못할까? 시어머니의 추궁에 매향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매향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 소인은 당최 모르겠습니다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며느리가 세찬이를 불러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매향은 시어머니가 알고 묻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떠보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겁도 나고 무척 떨렸지요. 마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정말이랍니다. 정말이냐? 내게 숨기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요, 마님. 제가 감히 마님께 거짓을 고할 순 없지요. 오냐, 그래. 그렇다면 내게 분명히 말해두겠다. 앞으로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내게 고하거라. 만약 내가 내 말을 거부한다면 너는 당장 이 집에서 내쫓길 것이다. 알겠느냐? 시어머니의 위협에 매향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 없는 그녀에게는 죽음과 다름없는 일이었지요.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천민주제에 4명을 거역하면 어찌 되는지는 잘 알겠지? 내가 무사히 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내게 고하는 길뿐이다. 매향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마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 몸이 어찌 감히 마님의 명을 거역하겠사옵니까요? 그래. 만약 내게 숨기다 걸리면 그때는 내년의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야. 알겠사옵니다요, 마님. 안채를 나온 매향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한숨을 크게 쉬었지요. 만약 도련님이 며느리 이화의 방을 찾아간 일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난리가 날 판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칠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매향을 다시 불렀지요. 매향은 잔뜩 겁먹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찾으셨습니까요, 마님? 내년이 내가 한 말을 잊지는 않았겠지? 그렇습니다요, 마님. 제가 어찌 마님의 명을 거역한단 말입니까요? 보아하니 내년에 아비가 최씨 땅을 부쳐 먹고 있더구나. 그리고 내 어미는 병석에 누워 있고, 만약 내가 숨기는 것이 털끝만큼만 있어도 내 아비는 더 이상 땅을 부쳐 먹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멍석말이 당하고 내 집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쫓겨날 것이야. 매향은 시어머니 말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버지는 최씨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었는데 최씨는 큰마님의 명이면 꼼짝을 못했지요. 그리고 자신까지 쫓겨나면 병든 어머님을 더 이상 보살필 수도 없었습니다. 요새 며느리 얼굴이 이상하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변화가 생긴 게 분명하다. 세찬이 다녀간 후로 며느리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이야. 그런데도 내년이 내게 숨기는 것이 있으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이쯤 되니 매향은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부모님들이 위험에 처할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도련님과 며느리 이화의 사이는 언젠가는 들통나고 말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지요. 실은 요즘 작은 마님께서 속이 안 좋다 하시며 자주 헛구역질을 하십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잠을 많이 주무시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얼굴을 찌푸리십니다요. 매향은 이화를 배신하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어째 요즘 그 애가 수상쩍다 했다. 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다. 시어머니는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였지요. 이것들이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그 애가 정말로 뱃속에 세찬의 아이를 가진 것이야. 과부의 몸으로 어찌 이런 추악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시어머니 정씨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였지요. 너는 지금 당장 가서 며느리를 불러오라. 매향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작은 마님의 일을 고해 바쳤으니 그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지요. 하지만 지엄한 대마님의 명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 큰 마님께서 찾으십니다요. 무슨 일로 찾는다 하시더냐? 매향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마님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마님의 임신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요. 인연이 마님께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며느리 이화는 매향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알게 될 일이었지요. 너무 자책 말 거라. 어차피 언젠가는 어머님께서도 알게 될 일이었다. 며느리 이화는 매향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지요. 바른 대로 말해보거라. 내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것이냐?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어째 말이 없는 것이야? 어서 이실 짓고 하지 못할까? 며느리 이화는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어찌 그런 더러운 짓을 벌인단 말이냐? 그것도 시동생과. 어머님, 저는 이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절망에 빠졌지요. 이런 추악한 것 같은 이라고. 내가 어찌 우리 가문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힌단 말이냐?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우리 가문은 끝이다. 매향은 창백한 얼굴로 작은 마님에게 너무 죄스럽고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지요. 오늘부터 밥하고 빨래는 며느리 내가 직접 다 하거라. 그리고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머슴들 밥도 직접 챙기거라. 시어머니는 여종 두세 사람 몫을 며느리에게 모두 떠맡겼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매향이 말했지요. 하오나 마님, 그 일은 두세 명이 붙어도 힘든 일이옵니다요. 시끄럽다, 인연.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해녀 며느리를 돕는 자가 있거든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누구도 며느리를 도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며느리 이화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빨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거지와 청소하고 머슴들 밥까지 일일이 챙겨주었지요. 그녀는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죽어라 일했습니다. 아니, 밥맛이 왜 이러느냐? 밥을 다시 지어오라. 네, 어머님. 며느리 이화는 다시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밥을 다시 지었지요. 부엌일을 해보지 않은 이화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어깨너머로 본 것이 있어 하였으나 모든 게 뜻대로 되질 않았지요. 그녀는 5번의 밥을 다시 해서 바쳐서야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매향은 그런 작은 마님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작은 마님이 그리 된 것이 자신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조용히 작은 마님의 방을 찾아갔지요. 힘드시죠, 마님. 매향은 이화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매향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마님. 제가 큰마님께 말씀드리는 바람에 마님께서 일이 되셨구먼요. 매향의 말에 이화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말 거라. 언젠가는 어머님께서도 알게 될 일이 아니더냐? 조금 일찍 어머님께서 알게 된 것뿐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 거라. 매향은 며느리 이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다음 날도 이화는 일찍 일어나 밥하고 빨래를 하였지요. 그녀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2-3사람 몫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만 되면 녹초가 되어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지요. 매향은 밤마다 이화의 방을 찾아와 울면서 그녀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뱃속의 아이를 떨어지게 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쉴 틈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지요. 며느리 이화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시간이 갈수록 일하는 게 무척 버거웠습니다. 이에, 며느라. 겨울이 되어 우물이 얼어붙었으니 빨래감을 가지고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해오거라. 흰 눈이 내린 겨울날 시어머니는 이화에게 빨래를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배부른 이화는 빨랫감을 이고 개울가로 향했지요. 이화는 개울가 얼음을 깨고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이 꽁꽁 얼어붙었지요. 그녀는 입으로 손을 불어가며 빨래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꾹꾹 참아가며 빨래를 마친 이화는 무거운 빨래를 이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한 탓이었을까요? 그녀의 아랫배가 무척 아파왔습니다. 그 바람에 빨래 바구니가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러자 이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매향이 달려와 이화를 부축하였습니다. 마님, 다치진 않으셨나요? 매향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이화를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향은 땅바닥에 떨어진 빨래를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빨래 바구니를 들고 다시 빨래하러 가려고 했지요. 매향아, 나는 괜찮아. 어머님께서 보시면 내게도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야. 그러니 잠시만 쉬었다가 내가 할게. 이화는 매향이 다시 빨래하려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녀까지 시어머니에게 혼나게 할 수는 없었지요. 아니요, 마님. 제가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매향은 이화를 쉬게 하고 빨랫감을 가지고 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빨래를 하였지요.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두 눈을 부릅뜨고 2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년아. 내가 절대 도와주지 말라 했거늘 어찌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야. 시어머니는 회초리를 들고 매향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어머님, 제 잘못이어요.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매향은 어쩔 수 없이 그리한 것이에요. 시끄럽다. 내가 명을 내렸으니 지켜야 했거늘 이년은 내 명을 어겼느니라. 매향의 종아리는 퉁퉁 붓고 피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화는 매향의 방을 찾아가 그녀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마님, 대마님께서 아시면 어쩌시려고 제 방까지 오셨어요. 내가 나 때문에 매를 맞았는데 내가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단 말이냐?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님의 지시로 매향의 방에는 불도 넣지 못했지요. 추운 겨울 차디찬 매향의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온 뒤로 서로를 감싸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마님. 저 때문에... 아니야, 매향아. 언젠가는 어머님께서 아시게 될 일이었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후 시어머니가 매향을 조용히 불렀지요. 찾으셨습니까요, 마님? 매향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작은 주머니에서 종이로 감싼 하얀 가루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며느리 국에 몰래 타 놓어라.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요, 마님? 알 것도 없다. 타라면 탈 것이지 무슨 말이 많으냐? 며느리가 산 달이 다 되도록 애가 떨어지질 않자 시어머니는 강제로 뱃속 애를 지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님, 작은 마님께서 잘못되시기라도 하는 날에는 큰일이 아니옵니까? 매향은 시어머니가 이화 뱃속에 아이를 지우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정말 말이 많구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다. 매향은 백색 가루를 받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화의 국에 백색 가루를 탈 수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하수구에 백색 가루를 흘려보냈습니다. 내가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작은 마님께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는 없어.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매 맞을 각오를 하고 이화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매향을 다시 불렀습니다. 며느리 국에 탔느냐? 타지 않았사옵니다요. 무엇이라? 그럼 여태 뭐 하고 있었느냐? 하수구에 버렸구먼요. 아니, 내년이 정령 죽고 싶은 것이냐? 시어머니는 다시 회초리를 들고 매향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매향의 종아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지요. 그날 밤도 이화는 매향의 방으로 찾아가 그녀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매향아, 오늘은 어쩌다 매를 맞은 것이야? 별거 아니에요, 마님. 제가 깜빡하고 큰마님께서 시킨 일을 못해서 그렇구먼요. 그날도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이른 아침, 매향이 절룩거리며 밖으로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안채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평소 부엌 출입을 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니 매향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런데 부엌에는 시어머니 밥상 위에 작은 마님의 밥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향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매향아, 어찌 부엌에 들어온 것이야? 어머님께서 아시면 어쩌려고? 그때 작은 마님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마님, 그런데 오늘은 어찌 작은 마님의 밥이 큰 마님 상에 함께 놓여 있는지요? 어머님께서 오늘부터는 내 밥을 어머님 상에 함께 차리라 말씀하셨다. 아마도 이제는 어머님께서 날 용서하시려는 게 아니겠느냐? 이화는 그리 말하고 밥상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매향은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앞전에 시어머니께서 이화의 국에 백색 가루를 타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자 매향은 곧바로 안방으로 달려갔지요. 마님, 그 국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요. 매향은 마침 이화가 먹으려 하던 국을 빼앗아 자신의 입에 후다닥 털어 넣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야? 이화의 국을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모두 마신 매향은 잠시 후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목을 움켜쥐고 발버둥을 쳤지요. 깜짝 놀란 이화는 매향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왜 피를 토하는 것이야? 이화는 쓰러진 매향을 부둥켜 안고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매향의 움직임이 멎더니 급기야는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이화는 죽은 매향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그런데 그때 이화의 울음소리를 들은 세찬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니, 형수님, 이게 다 무슨 일이요? 과거 시험에 급제한 세찬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왔다가 매향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머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죽어야 할 사람은 매향이 아니라 며느리였다. 며느리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죽어 마땅하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세찬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어머님, 형수님이 죽어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며느리 배를 보거라. 과부가 배가 불러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머니 말에 세찬은 형수님의 배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형수님의 배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었지요. 아니, 그렇다면 형수님, 이 아이는 제 아이란 말입니까? 이화는 매향을 붙들고 울음을 멈추질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렇다고 사람을 죽게 하는 법이 어디 있답니까? 내 며느리를 죽이지 못한 것이 원통하다. 이제 우리 가문은 부끄러운 가문이 되고 말지 않았느냐. 차라리 며느리가 죽어 연려가 되는 것이 가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세찬은 어머니 말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찬은 사람들을 불러 매향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이화는 매향의 묘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매향아, 미안하다. 내가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구나. 이화는 자신을 위해 독이 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을 빼앗아 마신 매향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녀는 이화에게 친자매와 같았지요. 비록 신분은 달랐어도 이화는 항상 매향을 동생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매향 때문에 이화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지요. 매향아, 다음 생에는 꼭 양반으로 태어나거라. 그럼 내가 여종으로 태어나 현생에서 받은 너의 사랑을 내 생에 꼭 갚아주마. 며칠 후 세찬은 어머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은 제가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절대 그리해서는 안 되느니라. 제가 그리하지 않으면 어머님께서는 형수님을 또 죽이려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머니의 생각을 안 이상, 어머니 손에 형수님을 죽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세찬아. 며느리가 시동생의 아이를 낳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내 조상들이 어떻게 키워온 가문인데 어찌하여 내가 한순간에 가문을 몰락시키려 하는 것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저는 어머니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문의 명예가 중하다 한들 어찌 한 사람의 생명보다 중할 수 있단 말이오. 생명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어머니 때문에 이 가문은 이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가문에서 제 이름을 뺄 것이며 계명을 하고 형수님과 혼인하여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이 가문의 족보에서 이름을 뺀다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말을 마친 세찬은 형수방으로 들어갔지요. 형수님, 저와 같이 한양으로 올라가시죠. 세찬의 말에 이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매향 때문에 슬픔에 빠져 아무런 정신이 없었지요. 형수님, 이곳에 계시면 형수님 목숨이 위험해요. 그러니 저와 같이 한양으로 가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님만 홀로 남겨드릴 수는 없어요. 저라도 어머님을 모셔야 해요.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형수님? 어머니는 형수를 죽이려 하는데. 그리고 어머니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형수님을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가겠다고요. 세찬이 이미 어머님께 말씀드렸다는 말에 이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세찬은 이화를 가마에 태워 한양으로 향했지요. 시어머니 정씨는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가문에 남은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지요. 자신이 죽고 나면 가문도 함께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며느리를 탓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였답니다. 한편 한양에 도착한 세찬은 형수님을 방으로 모시고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어떠시오, 의원? 부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태는 좋지 않으나 태아는 괜찮은 것 같소. 그런데 어쩌다 부인이 충격을 크게 받은 것이오. 우선 산모가 건강해야 태아도 건강한 것이오. 그러니 부인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곁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것 같소. 알겠소, 의원. 내 최선을 다해 부인의 심신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소. 의원이 다녀가고 며칠 후 옛날 조선 중기지방의 어느 대감집에 이화라는 과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23살에 아직 한참 젊은 며느리였지요. 시집 온 지 3년도 안 되어 서방이 지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도 양반과 며느리로서 손색이 없도록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고 있었지요. 마님, 비단실이 마님의 저고리와 잘 어울릴 것 같옵니다. 색깔이 참으로 고운이 마님의 고운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요. 그러하냐? 내가 아직 그렇게 고와 보이느냐? 그렇습니다요. 마님께서는 처녀들보다 더 곱고 아름답습니다요. 여종 매향의 말에 과부 며느리 이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직도 아름답다는 말에 그녀의 가슴은 뛰었지요. 여종 매향은 어린 시절부터 이화를 곁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는 각별한 사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인이 시어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신다 하셨사옵니다. 시어머니 정씨는 엄격하고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이씨 대감댁의 마님이었습니다. 세찬이가 돌아온다고? 갑작스럽구나. 즉시 사랑채를 깨끗이 정리하거라. 시어머니 정씨는 둘째, 세찬이 평소 형수를 바라보는 눈빛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공부차 한양에 나가 있던 세찬이 돌아온다는 말에 은근 신경이 쓰였지요. 며느리 이화는 도련님 세찬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왠지 가슴이 떨렸습니다. 평소 세찬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통해 그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는 왠지 반갑기보다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질녘이 되자 정말로 둘째, 도련님 세찬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지요. 여종 매향이 창문 틈으로 그의 모습을 살짝 보았는데 몇 년 사이에 더욱 의젓해 보였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멋지고 의젓해지셨네요. 도련님이 멋지고 의젓해졌다는 매향의 말에도 며느리 이화는 그를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지 무척 궁금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더 컸지요. 둘째 세찬이 돌아오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종 매향이 잠결에 소피가 마려워 변소로 가던 중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후원 쪽에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 나는 쪽으로 살며시 다가가 보았지요. 형수님, 이렇게 만나 뵙기가 어려우니 마음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몇 년을 떠나 있는 동안 형수님을 잊어보려 노력했으나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지요. 매향은 깜짝 놀라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둘째 도련님이 작은 마님과 깊은 밤에 몰래 만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동생과 형수 사이이지요. 형수님, 형님이 돌아가신 후 형수님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어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세찬은 형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좁혀지자 숨어서 보고 있는 매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도련님의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아시게 되면 저희 모두 파멸당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형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진실이요. 형수님께서 행복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바람이지요. 그런데 그때 둘째, 도련님 세찬이 형수 이화의 손을 잡았지요. 그러자 작은 마님 이화는 움찔하며 얼른 손을 뺐지요. 여종 매향은 숨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척 위험해 보였지요. 도련님 이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형수님. 하오나 형수님을 향한 제 마음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 이화가 먼저 들어가고 세찬은 한동안 연못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숨어서 이를 보고 있던 여종 매향은 충격에 빠진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둘째 도련님과 작은 마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 무척 당황스러웠지요.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가 알까봐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우리 작은 마님 큰일 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매향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변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매향은 다음날 아침 작은 마님 이화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 그녀가 왠지 낯설은 느낌이었지요. 매향은 며느리 작은 마님의 눈치를 살피며 물어보았습니다. 마님, 아침차를 준비해 드릴까요? 그래, 매향아. 그런데 오늘따라 내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것이냐? 매향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작은 마님이 고마웠지만 오히려 그녀가 더 걱정되었지요. 아닙니다. 마님. 그저 잠을 설쳐서 그렇습니다요. 그날 밤 작은 마님이 걱정된 매향은 잠도 못 자고 있다가 후원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은 그곳에 도련님과 마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오려는데 작은 마님의 별채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그래서 매향은 작은 마님의 별채로 조용히 가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불 꺼진 작은 마님의 방에서 세찬 도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매향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형수님, 제가 이번에 한양에서 내려온 것은 사실 형수님 때문입니다. 형수님을 도저히 잊을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도련님, 이렇게 과거까지 포기하고 내려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님께서도 도련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머님께는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치를 것이고요. 형수님,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셔요, 도련님. 어머님께서 아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곳에는 형수님과 저뿐인데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안 돼요. 도련님 어서 나가주셔요. 갑자기 도련님이 힘을 썼는지 마님의 비명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매향은 너무 놀라 당장 뛰어들어가 도련님을 말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여종 주제의 양반들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결국 도련님께서 일을 저지르고야 마는구나.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마님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매향은 작은 마님이 걱정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한참이 지난 후 방 안이 조용해지자 매향은 얼른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뛰는 가슴을 잡고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대감마님이 아시는 날에는 큰일 날 것이구먼. 그날도 매향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나를 꼬박 샜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매향은 며느리 이화의 방으로 가옷 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그녀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별다른 내색이 없었지요. 마님,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사내와 밤을 보내면 어떤 느낌인가요? 여종 매향의 말에 며느리 이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매향과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갑자기 그런 것은 왜 묻느냐?
그렇지 않아도 어젯밤 도련님과의 일이 있은 후라 며느리는 뜨끔하였지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요. 저도 이제 시집갈 나이도 되었으니 별게 다 궁금해지는구먼요. 매향의 말을 듣고 며느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말이다. 별이 반짝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니, 그럼 밤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인가요? 매향의 말에 며느리는 뭐라 말해줘야 할지 몰라 얼떨결에 대답했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별들이 반짝이는 것이구나. 그런데 저는 슬퍼요. 저는 짝이 없으니 제 별은 반짝이질 않잖아요. 너도 짝이 생기면 내 별도 반짝일 수 있어. 그러니 너무 슬퍼 말 거라. 알겠어요. 저도 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제 별이 반짝이는지 그것부터 해봐야겠어요. 며느리는 경험 없는 여종 매향에게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무척 난감하였지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거라. 대신 사내만큼은 신중히 골라야 하느니라. 네, 알겠어요. 마님, 돌쇠나 멍쇠 같은 애들 말고 둘째, 도련님처럼 멋진 사람을 찾을 것이에요. 그 말에 며느리는 흠칫 놀랐지요. 아니, 예. 그렇다고 세찬 도련님과 밤일을 치르면 절대 안 된다. 알겠느냐? 걱정 마셔요, 마님.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구먼요. 그런데 도련님이 저한테 하자고 막 덤비면 그땐 어떡해요? 아, 글쎄, 제 친구 점순이도 도련님이 잠깐만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도련님이 다짜고짜 달려들었다고 했었구먼요. 며느리는 여종 매향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내게 그런 일이 생기면 혀를 깨물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고 몇 달 후, 둘째 도련님 세차는 과거 준비하러 다시 한양으로 떠나갔지요. 그제서야 매향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기 전날까지도 밤이면 며느리 이화의 방을 찾곤 하였었지요. 그럴 때마다 매향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찬이 떠나고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매향을 불렀지요. 매향은 갑작스러운 대마님의 호출에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찾으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어서 들어오라. 매향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마님이 계신 안채로 들어갔지요.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시어머니의 말에 매향은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뭔가 알고 있는 듯하였지요. 네, 마님.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거짓을 고하겠습니까요? 그렇다면 요즘 내가 본 것을 내게 모두 고하거라. 마님, 본 것을 고하라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내가 한번 혼나봐야 다른 대로 말할 것이냐? 어서 고하지 못할까? 시어머니의 추궁에 매향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매향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 소인은 당최 모르겠습니다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며느리가 세찬이를 불러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매향은 시어머니가 알고 묻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떠보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겁도 나고 무척 떨렸지요. 마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정말이랍니다. 정말이냐? 내게 숨기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요, 마님. 제가 감히 마님께 거짓을 고할 순 없지요. 오냐, 그래. 그렇다면 내게 분명히 말해두겠다. 앞으로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내게 고하거라. 만약 내가 내 말을 거부한다면 너는 당장 이 집에서 내쫓길 것이다. 알겠느냐? 시어머니의 위협에 매향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 없는 그녀에게는 죽음과 다름없는 일이었지요.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천민주제에 4명을 거역하면 어찌 되는지는 잘 알겠지?
내가 무사히 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내게 고하는 길뿐이다. 매향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마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 몸이 어찌 감히 마님의 명을 거역하겠사옵니까요? 그래. 만약 내게 숨기다 걸리면 그때는 내년의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야. 알겠사옵니다요, 마님. 안채를 나온 매향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한숨을 크게 쉬었지요. 만약 도련님이 며느리 이화의 방을 찾아간 일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난리가 날 판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칠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매향을 다시 불렀지요. 매향은 잔뜩 겁먹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찾으셨습니까요, 마님? 내년이 내가 한 말을 잊지는 않았겠지? 그렇습니다요, 마님. 제가 어찌 마님의 명을 거역한단 말입니까요? 보아하니 내년의 아비가 최씨 땅을 부쳐 먹고 있더구나. 그리고 내 어미는 병석에 누워있고, 만약 내가 숨기는 것이 털끝만큼만 있어도 내 아비는 더 이상 땅을 부쳐 먹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멍석말이 당하고 내 집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쫓겨날 것이야. 매향은 시어머니 말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버지는 최씨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었는데 최씨는 큰마님의 명이면 꼼짝을 못했지요. 그리고 자신까지 쫓겨나면 병든 어머님을 더 이상 보살필 수도 없었습니다. 요새 며느리 얼굴이 이상하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변화가 생긴 게 분명하다. 세찬이 다녀간 후로 며느리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이야. 그런데도 내년이 내게 숨기는 것이 있으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이쯤 되니 매향은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부모님들이 위험에 처할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도련님과 며느리 이화의 사이는 언젠가는 들통나고 말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지요. 실은 요즘 작은 마님께서 속이 안 좋다 하시며 자주 헛구역질을 하십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잠을 많이 주무시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얼굴을 찌푸리십니다요. 매향은 이화를 배신하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어째 요즘 그 애가 수상쩍다 했다. 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다. 시어머니는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였지요. 이것들이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그 애가 정말로 뱃속에 세찬의 아이를 가진 것이야. 과부의 몸으로 어찌 이런 추악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시어머니 정씨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였지요. 너는 지금 당장 가서 며느리를 불러오라. 매향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작은 마님의 일을 고해 바쳤으니 그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지요. 하지만 지엄한 대마님의 명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 큰 마님께서 찾으십니다요. 무슨 일로 찾는다 하시더냐? 매향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마님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마님의 임신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요. 인연이 마님께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며느리 이화는 매향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알게 될 일이었지요. 너무 자책 말 거라. 어차피 언젠가는 어머님께서도 알게 될 일이었다. 며느리 이화는 매향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지요. 바른 대로 말해보거라. 내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것이냐?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어째 말이 없는 것이야? 어서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며느리 이화는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어찌 그런 더러운 짓을 벌인단 말이냐? 그것도 시동생과. 어머님, 저는 이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절망에 빠졌지요. 이런 추악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어찌 우리 가문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힌단 말이냐?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우리 가문은 끝이다. 매향은 창백한 얼굴로 작은 마님에게 너무 죄스럽고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지요. 오늘부터 밥하고 빨래는 며느리 내가 직접 다 하거라. 그리고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머슴들 밥도 직접 챙기거라. 시어머니는 여종 두세 사람 몫을 며느리에게 모두 떠맡겼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매향이 말했지요. 하오나 마님, 그 일은 두세 명이 붙어도 힘든 일이옵니다요. 시끄럽다, 인연.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해녀 며느리를 돕는 자가 있거든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누구도 며느리를 도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며느리 이화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빨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거지와 청소하고 머슴들 밥까지 일일이 챙겨주었지요. 그녀는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죽어라 일했습니다. 아니, 밥맛이 왜 이러느냐? 밥을 다시 지어오라. 네, 어머님. 며느리 이화는 다시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밥을 다시 지었지요. 부엌일을 해보지 않은 이화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어깨너머로 본 것이 있어 하였으나 모든 게 뜻대로 되질 않았지요. 그녀는 5번의 밥을 다시 해서 바쳐서야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매향은 그런 작은 마님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작은 마님이 그리 된 것이 자신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조용히 작은 마님의 방을 찾아갔지요. 힘드시죠, 마님. 매향은 이화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매향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마님. 제가 큰마님께 말씀드리는 바람에 마님께서 일이 되셨구먼요. 매향의 말에 이화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말 거라. 언젠가는 어머님께서도 알게 될 일이 아니더냐? 조금 일찍 어머님께서 알게 된 것뿐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 거라. 매향은 며느리 이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다음 날도 이화는 일찍 일어나 밥하고 빨래를 하였지요. 그녀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두세 사람 몫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만 되면 녹초가 되어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지요. 매향은 밤마다 이화의 방을 찾아와 울면서 그녀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뱃속의 아이를 떨어지게 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쉴 틈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지요. 며느리 이화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시간이 갈수록 일하는 게 무척 버거웠습니다. 이에, 며느라. 겨울이 되어 우물이 얼어붙었으니 빨래감을 가지고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해오거라. 흰 눈이 내린 겨울날 시어머니는 이화에게 빨래를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배부른 이화는 빨랫감을 이고 개울가로 향했지요. 이화는 개울가 얼음을 깨고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이 꽁꽁 얼어붙었지요. 그녀는 입으로 손을 불어가며 빨래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꾹꾹 참아가며 빨래를 마친 이화는 무거운 빨래를 이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한 탓이었을까요? 그녀의 아랫배가 무척 아파왔습니다. 그 바람에 빨래 바구니가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러자 이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매향이 달려와 이화를 부축하였습니다. 마님, 다치진 않으셨나요? 매향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이화를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향은 땅바닥에 떨어진 빨래를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빨래 바구니를 들고 다시 빨래하러 가려고 했지요. 매향아, 나는 괜찮아. 어머님께서 보시면 내게도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야. 그러니 잠시만 쉬었다가 내가 할게. 이화는 매향이 다시 빨래하려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녀까지 시어머니에게 혼나게 할 수는 없었지요. 아니요, 마님.
제가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매향은 이 화를 쉬게 하고 빨랫감을 가지고 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빨래를 하였지요.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년아. 내가 절대 도와주지 말라